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더 내린 뒤 오후부터는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내린 비는 포항 6.4, 경주 3.5mm 등 대부분 5mm 안팎이며 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가량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끼는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1에서 3도, 낮 최고 기온은 8에서 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먼 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쌀 소비가 줄고 정부의 양곡 정책도 실패하면서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재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쌀 농가에게 우선 지급했던 자금까지 회수하려 하자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농협의 창고마다 지난해 생산된 쌀가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부의 쌀 정책이 실패하고 국내 시장의 소비도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 사이 22%나 쌀값이 떨어졌고 30년 전과 비슷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경주 지역에만 40kg들이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고 2010년 이후 경주 지역 농협의 누적 적자가 70억 원대에 이릅니다. 30년 전에 쌀값과 비슷하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경주시에 보관하고 있는 벼만 해도 한 80만 가마 정도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어 소비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 최대 쌀산지인 경주 지역 농민들이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쌀값 안정화를 위한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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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정부가 공공비축미 매입을 위해 전국 쌀농가에게 준 우선 지급금 가운데 197억 원을 쌀값 하락을 이유로 환수할 계획인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지어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환수 조치까지 취한다면 농민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우선 지급금 환수가 강제로 이뤄질 경우에는 쌀 경작 거부 운동까지 벌이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가 양곡 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농민들은 근본적인 쌀 대책으로 국가 수매제와 함께 수매 가격 상한 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향일입니다. 올해 경북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평균 6.9% 상승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시군 가운데는 영덕군이 상주 영덕 고속도로 개통과 천지원전 건설 추진 등의 영향으로 11.8%로 나타나 경북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예천군 11.7%, 울진군 11.5%, 포항 북구 3.64%, 포항 남구는 3.3%, 경주 2.85% 순이었습니다. 도내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죽도동 개풍약국터로 1제곱미터당 1,2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가 산정되는데 오는 5월 31일 공시됩니다. 한울원전 5호기에서 원자로 냉각수가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888리터나 샜지만 36시간 만에야 보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12월 19일 밤 10시 55분 한울 5호기 원자로 헤드 측면 수위 계측기 연결부에서 냉각수가 새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오전 8시에 원자로를 수동 정지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 담당 직원이 분당 0.05리터의 냉각수 유출을 확인한 시점은 이보다 36시간 전인 18일 오전 11시였고 고장 부위와 원인을 찾은 뒤에야 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이번 냉각수 누설이 원안이 보고 규정에 해당되지 않지만 누설 부위와 양을 측정한 후 보고해 축소 은폐가 아니라고 해명했으며 누설된 냉각수도 전량 회수해 정화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8분쯤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점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여진으로 별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도 규모 2.1의 여진이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경주에서는 586차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포항시가 동남권 지진 단층 융합연구센터 유치를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포항시는 오늘 대학 교수와 전문가 등 11명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토론회를 갖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센터 유치를 위한 전략 모색과 포럼,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포항시 지진재난 방제에 대한 자문 등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8개 도축장에 출하된 172개 농가 돼지 1,700여 마리에 대한 구제역 항체 형성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63%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항체 형성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16개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항체 형성률이 30% 아래로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가축시장 폐쇄를 오는 26일까지로 연장했고 충북 보은과 인접한 상주와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건천읍 송선리 일대 석산 개발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오늘 경주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석산 개발 연장 허가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건천읍 송선리 일대 석산 개발이 수십 년간 지속되면서 소음과 진동, 분진 등 심각한 환경 피해를 겪어왔다며 경주시는 석산 개발 업체에 더 이상 허가를 연장해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석산 개발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로 지난해 경주시청 관련 공무원의 불법까지 드러났고 잇따르는 지진으로 산사태 우려마저 높다며 석산 개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200km를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시속 200km 이상 속도를 내며 앞서 달리는 차를 위협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일명 칼치기를 한 38살 김모 씨 등 2명에게 벌점 60점으로 면허를 정지하고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달까지 암행 순찰차로 난폭운전 집중 단속을 통해 모두 55명을 검거해 형사 입건했고 위반 정도가 심한 3명의 운전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민국 독도수호 범국민 다진대회를 갖고 영토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 채택에 이어 독도수호 구호를 제창하고 인간띠를 만들어 1km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하는 죽도의 날에 대응하기 위해 해마다 2월 도내에서 규탄 행사를 했지만 최근 일본의 도발이 노골화함에 따라 대규모 집회를 계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5개 광고협회 포항시 지부는 오늘 재능기부의 일환으로 포항시 남구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간판 교체 작업을 벌였습니다. 포항시 광고협회는 90여 개 회원사로 구성됐고 매년 자금력이 부족한 곳을 선정해 간판 보수나 교체를 해주고 있으며 포항시 장학회와 한동대, 설린대 등의 장학금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위기가정을 위한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로 경주와 서산 등 전국 6개 지자체에 1억 7천여만 원을 지원합니다. 반딧불 희망 프로젝트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에 생계비와 난방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56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포항과 경주의 상생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형산강 미래포럼이 오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 경주 상생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고 두 도시간 관광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경주대 김규호 교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항 경주 연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고 영남대 윤대식 교수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포항공항 공동 이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전문가들이 나와 두 도시의 해양자원, 공공시설 활용 방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늘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7년 국제학생 교육관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국제 유학생 교육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번 세미나에선 동국대 국제 유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이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을 고려한 학제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